weniger chronisch entzündliche Darmerkrankungen. 사실 우리는 흙과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수많은 기생생물의 침입을 받는다. 면역계는 이런 침입자를 통해 적군을 식별하는 법과 싸우는 법을 훈련받아 왔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기생충과 접촉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시에선 흙 보기가 어려워졌고 살균을 위한 제품들은 주위에 넘쳐난다. 돼지 편충은 기다란 채찍 모양으로 앞은 가늘고 뒤는 굵다. 길이는 3-4cm 정도. 이들은 음식을 통해 돼지 체내로 들어간 후 위장에서 부화된다. 위산을 만나면 껍질은 녹고 그 안에서 애벌레가 나온다. 부화되고 나서 주로 생활하는 곳은 맹장이다. 비록 약간의 흡혈을 하긴 하지만 편충은 숙주에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얌전한 기생충이다. 독일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태훈이는 2주에 한 번씩 돼지 편충 2,500알을 3개월 동안 복용하기로 했다. 먹는데 좀 찝찝하죠. 안에서 또 자랄 것 같기도 하고 맛도 살짝 이상하고. 태훈이의 몸속에 들어간 돼지 편충알은 위에서 부화하여 소장을 거쳐 대장에 정착한다. 사람의 편충은 수명이 2-3년 정도 되지만 돼지 몸에 적용된 돼지 편충은 사람 몸에서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배출된다. 그 2주 동안 장 속에서 활동하면서 장의 벽을 자극해 인체 면역계의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의 임상실험 결과들은 희망적이었다. 이 돼지 편충을 이용한 치료법은 국내에서 아직 정식 인정되지 않은 실험적인 방법이다. 괜찮아? 그래도 어머니는 연구 결과 속의 성과가 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의학 분야 못지않게 기생충의 활용 전망이 밝은 것은 농업 분야다. 생물학적 방제를 연구하는 한 회사의 연구용 비닐하우스. 이곳에선 기생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파리를 하얗게 뒤덮고 있는 것은 갖가지 해충들이다. 이들이 연구 재료이자 동시에 방제 대상이다. 이름도 곱고 생김새도 예쁘장하지만 알고 보면 진디는 농부들을 괴롭히는 해충이다. 진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온실 재배 작물에부터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진디가 많아지면 작물에 그을음병이 발생하는데 이 병이 생기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결국 작물이 말라 죽고 만다. 그런데 이 진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튀는 녀석들이 보인다. 다른 진디들과 달리 속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녀석들이다. 이 녀석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주변을 배회하는 콜레마니 진디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콜레마니 진디벌은 진디의 기생천적이다. 기생천적이란 다른 동물의 몸에 자신의 새끼를 낳아 기르도록 하는 기생동물을 말한다. 콜레마니 진디벌은 특별히 진디의 몸속에만 알을 낳는다. 진디의 몸에 알을 낳으면
진디는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벌의 알만 키워내고 죽는다. 콜레마니 진디벌은 살아있는 진디 맞춤형 해충 방제제인 셈이다. 콜레마니 진딧벌은 이 진딧물이라는 해충의 몸 안에 알을 낳는 그런 대표적인 기생적 천적으로서 콜레마니 진딧벌 성충은 약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300개의 알을 낳는다는 의미는 300마리의 진딧물에 기생을 해서 죽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약 8일 이후에 다시 성충으로 깨어나서 이제 다른 진딧물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콜레마니 진디벌의 일생은 단조롭다. 이들은 진디 주위를 날아다니며 적당한 녀석을 고른 후 산란관을 몸속에 박아 넣어 알을 낳는다. 콜레마니 진디벌의 알은 진디의 몸속에서 7, 8일 정도 성장한다. 진디의 몸이 투명해서 알이 성장하는 모습을 겉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벌의 알을 품은 진디는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성장한 유충은 고치를 만들어 진디를 잎에 고정시킨다. 그 다음 어미의 몸 대신 자기를 품어주었던 진디의 몸을 찢고 세상으로 나온다. 성충 콜레마니 진디벌의 수명은 8일 정도. 그 사이에 약 300개의 알을 300마리 진디의 몸에 낳고 죽는다. 농약은 살포하고 나서 방제 기간, 즉 잔여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한 작기 내에 여러 번의 방제가 수행돼야 되고, 그 방제가 수행될 때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천적은 하나의 제품 단가는 비싸지만은 한 작기 중에 몇 차례만 천적이 방사되고 천적이 작물의 전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은 작기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방사가 필요 없게 되므로 전체적인 작기를 두고 봤을 때는 농약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대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생천적의 기생 방법은 여러 가지다. 굴파리 존벌처럼 숙주의 몸속에 알을 낳지 않고 유충 옆에 자신의 알을 낳아 체액을 빼앗아 먹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방법이야 조금씩 달라도 기생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농약이나 살충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제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생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것은 1967년 네덜란드에서부터다. 인간과 기생충의 동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 그 활용의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